여러분 아마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뭐 지민현 씨는 뭐 아니,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거기 계신 분 거기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저쪽에 계신 분, 거기 계신 분은 프레젠테이션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강의를 하시게 되면 그 강의도 프레젠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앞에 나가서 자기네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고요. 다 그냥 앞에 나가서 뭐, 영어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이고, 한국어로 쉽게 말하면 발표죠, 발표. 그죠? 어렸을 때부터 손 들고 발표하고, 혼자 발표하고,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발표예요. 근데 다 해보실 것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이제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보단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맨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지만 자신감을 갖고 많이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책,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그 어떤 책을 읽어봤자요. 한 번 안 해보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획서 쓸 때도 자기가 이렇게 배우면 집에 가서 쓸 수 있을 듯 하지만 여러분 SPSS랑 뭐죠? 텍스트 마인딩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지금 또 해보면은 또 버벅버벅 돼요. 옛날 그 교재 봐야 알고. 왜냐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가 활용할 줄 아는 게 지식이지,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라는 건 아무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정말 자신감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면 PT할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자신감이 또 생겨나고요.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번 안 하면 자신감 없어지고요. 자신감 없으면 PT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PT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PT 같은 경우에는 30분, 1시간 PT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강의 빼고는. 네? 여러분이 요새는 정말 디자이너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은 특히나 자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자기가, 뭐라 할까. 요새 그 비즈니스 이쪽 파트, 기획 파트나 뭐 이쪽 파트에서 겸손한 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네. 안 알아준다라. 옛날처럼 이거 당신 이거 할 줄 알아? 저는 뭐 제까지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역시 니까지 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은 특히나 그래요. 그 마케터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언제, 어떤 식으로 그 디자이너한테 PT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진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뭘 배웠다라면 바로 학습하고 써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딴 게 없어요. 딴 게 뭐냐, 기회를 잡았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다. 여러분한테 PT할 기회 와요. 지금까지 뭐 안 해본 사람, 죽을 때까지 나 PT할 기회가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와요. 네, 그때 올 때 PT를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소화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처음에 PT할 기회가 아닌데, 저 PT 같은 거 자신 없고요. 그쪽 김대리가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 디자인은 자기가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 유명한, 요새 잘 나가시는 그분들의 그 프레젠테이션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번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왕도가 없어요. 영어랑 똑같아. 기획서 쓰는 것도 영어랑 똑같아. 많이 안 써보고 하면은, 여러분, 학원에서 백날 영어 공부해봤자라는 거예요. 본토 가면 이 뻥끗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다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PT 저쪽에 계신 분 네?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일단 대중공포라는 게 많이 없으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대중공포가 조금 있다고 하면 PT가 많이 어려워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디자인 플래닝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자, 원래 프레젠테이션은 뭐 디자인 PT, 디자이너들도 많이 하지만 플래너들이 더 많이 하죠. 마케터들이. 그래서 유명 플래너들의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 디자인, 프레젠터의 마인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기획서처럼 구성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 30분이라는 시간을 누가 잘 활용해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것도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성과 응용 구성을 따져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8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뭐 기획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도 결국 기획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획서가 잘 나오면 PT는 쉬워요. 기획서가 안 나오면 PT는 어려운 거고요. 뭐 그런 게 있어. 뭐 저번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기획서를 못 쓰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커버하라. 커버가 돼요.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획서를 못 쓰면 프레젠테이션을 커버하라. 어떻게 하면 말도 안 돼. 기획서를 못 쓰면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도 주지도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서를 못 쓰면 여러분 기획서 뭐 8업체가 뭐 입찰을 해서 다 했어요. 그럼 8업체 다 받아볼 것 같아요? 아니죠? 몇 개, 보통 취업하려고 인터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서류 면접한다고 다 인터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컷한다라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를 잘 써야만 좋은 PT를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또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플래너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접목해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일반 마케터들이 하는 방식하고 그 디자이너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하고 거의 큰 맥락은 같이예요. 약간의 이제 태틱스하고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가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먼저 잭이라는 사람 있죠. 잭 웰치. 이 사람 참 PT 잘하죠. 이 사람 그 요새 MBC인가 어디에서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보신 분. 이 사람 이제 인터뷰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나왔는데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잘하는 사람이고, 레리 킹 아세요? CNN에서 맨날 그 멜빵 메고 하는 아저씨 있죠? 레리 킹. 토크쇼라기보다 토크 뉴스인가 그게? 토크쇼 뭐 레리 킹 뭐라고 있죠, 그런 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참 얼굴은 참 별론데 정말 이게 미국에서 정말 그 누구야? 흑인 아줌마. 오프라. 이 사람이랑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대화의 기술이라는 또 뭐 책도 내고요. 그다음 지그 제글러.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티브 강사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거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거의 뭐 최고의 프레젠터로 꼽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레젠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좀 여러분 추려본 게, 잭 웰치는 상당히 경영자 마인드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요. 레리 킹은 뭐랄까 누구한테 설득시킨다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이 좀 독보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보려고. 지그 제글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쇼를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국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무대에서 뭐 거의 뭐 진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앞 사람이 이렇게 좀 낮게 앉아있죠. 그러면 내내 이러고 강의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액션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주는 사람.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은 천재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자체도 천재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좀 여러분만의 이 4명이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듣기보다는 이 4명한테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4명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 4명이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다 따라하느냐? 그것도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리 킹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잭 윌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지금 이게 사진이 있죠. 이 사람은 식스 시그마라는 걸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G를 살렸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변화와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카리스마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변화와 혁신을 끌었기 때문에 G가 지금의 G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터뷰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엄청나게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이 사람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째, 이 사람은 철저하게 청중과 장소 분석을 통해서 맞춤식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냥 매번 똑같은 식의 말하는 게 아니라 비서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내 PT를 듣는 사람, 오늘 참여하는 기자들 명단 쭉 뽑아 가지고 걔네들한테 딱딱 맞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강의도 그렇고 일단 여러분 일단 누가 오건 간에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나쁜 PT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준비했으니까 얘네들이 알건 모르건 난 이걸 하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잭 윌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PT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래 정식으로 프레젠테이션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해도 아시지만 잭 윌치처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내가 과연 잭 윌치처럼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시각화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시각화한다라는 건 밑줄 두 번 쫙쫙이에요. 쫙쫙. 왜? 여기 있는 4명 모두 다 철저하게 시각화를 해요. PT 슬라이드에 별다른 내용 안 놓는다라는 거예요. G의 잭 윌치는 자기가 시그마 6 G 혁신을 하면서도 딱 3개의 원, 여러분 책도 있죠? 잭 윌치 3개의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잭 윌치는 3개의 원으로 G의 모든 변화와 혁신을 다 그려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PT를 했고, 괜히 글을 많이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글 많이 넣어봤자 읽기만 더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아시죠?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의 설립자도 그 사람들은 또 되게 유명해요. 걔네들은 밥 먹다가 냅킨에다가 걔네들도 삼각형 그리고 원 3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사업 계획서 썼어요. 여러분, 이 시각화한다라는 거, 여러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베네핏이 있죠. 그죠? 원래 이런 시각화나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게 뭐냐? 디자이너 분들은 이쁘게는 하는데, 시각화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도형을 쓰는 거죠. 결국 무슨 도형이냐면, 여러분은 정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보 도형. 정보를 알기 위해서 도형을 쓰는 건데, 가끔 디자이너 분들의 PT를 보면 참 이쁜데 이쁘기만 해. 투박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확히 전달만 되면. 네. 자,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자신감과 프레젠테의 카리스마. 이 사람은 질문이 들어오면요. 질문 들어오면 그 사람을 계속 봐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 표정이 어떠느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여러분, PT 할 때 질문 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을 잘 처리해야만 좋은 PT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표정으로 벌써 깔아뭉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뭘 의미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지도 못한 것조차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청중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부채신도 아니고 부채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대략 어떤 질문선에서 나온다는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원들도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 하면 막 에너지가 끌어오른다. 이러는 게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보여주고 연출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말했죠.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많이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쫄았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겁먹었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청중들한테, 오디언스한테, 아, 이거 모른다. 얼굴에 딱 비춰지면은 되게 이쪽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힘드니까 좀 빨리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 놈 밟는다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딱 버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잭 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람이 뭐 책도 그렇고, 이 사람 말하는 풍도 그렇고, 상당히 자신감 있는 카리스마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틀려도 맞은 것 같다라는 거야. 틀려도 맞은 것 같다는 거야. 그 순간은 맞은 것 같다라는 거야. 나중에 틀려도, 나중에 틀린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어딘가 틀린 것 같은데, 이 사람 얼굴 보면은 좀 맞는 것 같아. 예. 이런 게 바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가 셀프 컨피던스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레리 킹.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삐딱하게 말하지 않아요? 뭐 하게 되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면,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준비와 연습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은 매번 이런, CNN 방송을 하고 토크쇼를 진행하면서도 정말 3, 4시간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리뷰를 하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0몇 년 거의 자기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한 사람들도 하기 전에 잭 윌치도 그러고 이 사람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요. 근데 하다못해 PT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해본 지 10번 아래 된 사람이 준비 안 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망치겠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PT가 쉬워져요. 그러나 연습 안 하고 즉흥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그날 분위기나 그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PT를 좋게 할 수 있거나 나쁘게 할 수 있거나, 비즈니스는 그러나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냐? 이 사람은 아이 컨택을 되게 잘해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지그 제글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컨택을 넓게 해요. 이 사람은 아이 컨택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랑 아이 컨택을 맞추려고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주시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 컨택이 좀 버겁죠. 뭘 야려 막 이러잖아요. 안 까놓으시 뭐 이러죠. 근데 이 아이 컨택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막 눈을 쳐다본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눈 쳐다보면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눈을 이렇게 흐트러진다라는 부분. 그러면서도 누군가 계속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아이 컨택도 맨날 나오죠? 이런 얘기가. 근데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다른 과정에서 하는 거 보면 딴 데 보고 해요. 누구한테 눈을 안 보라 하고 딴 데 보고 하던가, 자기가 누구 눈을 맞추기 좀 그러면 얘랑 맞추고 해요. 계속 얘랑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청중들은 뒤통수랑 맞추는 거죠. 아이 컨택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연습을 할 때 이런 밑줄 긋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밑줄 긋기. 여러분, 밑줄 긋기라는 게 있죠? 이렇게 밑줄 긋고, 저도 강의할 때 저번에 글이 많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요? 빨간 밑줄을 긋죠. 그게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포인트를 제가 잡기 위해서요. 그 밑줄이 빠지면 저도, 그러니까 헤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도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밑줄이 없으면, 여전히 헤매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 자료를 많이 안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하나 틀어놓고 그냥 여러분 보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밑줄 긋는 거, 그 다음에 밑줄을 위아래로 긋는 거 있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 거 있죠. 목소리, 높고 낮음. 요거까지도 밑줄로 커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이스의 높낮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있어서 이건 진짜 졸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계란 팔아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이라는 게.
뭐 가라 이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가 연습을 보통 제가 그 SBS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아나운서들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밑줄 엄청 그려져 있어. 이렇게 밑줄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는 꺾어서 말하고 여기서 꺾어서 말하고 이렇게. 레리킹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뭐냐? 편안한 자세, 똑바른 자세로 말하라. 지는 똑바로 안 하면서. 그냥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끄고 있잖아요. 근데 똑바른 자세, 짝다리 짚지 말고, 어디 기대지 말고, 네, 이렇게 PT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해도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너무 거기다가 자기를 이렇게 좀 몰아넣게 되면, 그게 의외로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달변가가 되기 위한 8가지 방법을라는 레리킹의 대화의 법칙에 보면은 8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 달변가가 되면 PT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면 PT는 그냥 무대만 올라가면은 일단 물 만난 고기가 되겠죠. 달변가가 되기 위해서. 근데 디자이너들이 참 말을 못해. 네.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하루 24시간 내내 컴퓨터랑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컴퓨터랑만 얘기하니까 대화의 스킬보다는 명령어의 스킬, 단축키의 스킬이 더 늘 뿐이라는 거죠. 자, 첫째. 달변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을. 그냥 옛날에, 왜?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보고, 저건 나무야. 그래, 저건 나무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지.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얘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말하는 거 왜 재밌고 뭐냐? 걔네들은 모든 현상들을 좀 독특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일단 뭐예요? 만약 연예인들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 하는 행동, 노는 거 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미없겠죠? 그죠? 걔네들은 우리랑 좀, 우리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좀 우리가 하는 것도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우리가 좀 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달변가, 말을 잘하려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존의 그냥 고정적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고요. 그냥 디자이너 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디자인만 죽고 닦게 해놨다면 디자인만. 이러면은 뭐가 돼요? 달변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갖게 되면은 되게 독단적인 방식을 갖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나랑 관점이 안 맞거나 하면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걔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던가 혹은 배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은 시각, 포용하는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냐? 열의를 갖고 대화에 임하기. 열의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죠. 그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열의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시간을 떼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드러나요. 정말. 예. 제가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옛날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을 때, 아시아나 스튜어디스랑 소개팅을 했어요. 예. 근데 다들 열의를 갖고 막 대화를 하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스튜어디스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 동기 한 명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졸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상대방 스튜어디스들이 다 삐져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말해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이랑 미팅을 해봤는데 대화 도중에 자는 애는 너네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의를 안 갖고 있으면 일단 열정이나 열의는요 이렇게 전이가 돼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뭐라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그래 건성건성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되게 뭐라고 할까 관심 없어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야? 추임새라고 추임새.
여러분 추임새만 잘해도 돼요. 대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못해도 말을 맨날 이렇게 말에 끼는 사람은 추임새를 잘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우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대화 없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뭐냐?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지? 뭐 보고 말한다고 하죠? 벽 보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잘해도 내가 막 말을 하는 걸 안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임새를 역할을 넣어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혜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게 짜증나겠죠. 네. 지혜에 대한 여러분 기획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의 디자이너분들도 딱 가서 보면은 PT 할 때 보면은 자기가 만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한다고요. 나는 이 색을 왜 썼고 뭐에 쓰고 클라이언트 입장, 결국 그거를 가져다 써야 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경우라는 거예요. 왜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해야 되고요. 네, 왜? 이건 왜 그랬느냐? 네. 그냥 왜가 아니라 반대로 그냥 이러고 하면 뭐예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네.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해야 되고요. 네? 여러분, 특히나 디자이너분들은, 여러분 디자인, PT 할 때, 저도 무지 많이 해봤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뿔도 모르는 경영진들이 한마디씩 다 한단 말이야, 짜증나게. 진짜 PT 할 때마다, 왜? 이게 수학 이론이야. 그러면 지꺼지 것들이 뭔 말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씩 다 해요. 정말로 뭐라고 하냐. 예전에 제가 PT 할 때, 진짜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거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막 해가지고 돈 번 사장님이 있었어요. 디자인은 진짜도 모르지. 그런 분이 이제 돈 벌어서 뭘 하게 됐어. 근데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제 그 회사 로고를 바꾸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로고랑 매출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는데 하도 막 얘기하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 받아요. 아니 안 받아본 사람들은 막 중간중간에 막 무슨 수식회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PT도 안 되고 막 이런데 정말 많이 짜증이 나요. 그럴 때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마인드만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식의 PT로 이게 형성이 돼요. 이 사람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일이 그건 내 잡이고. 근데 저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돈 있어가지고 그래 갑이 최고야. 을린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누구를 이렇게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유머 감각을 가져라. 유머 감각을 가지시고요. 제일 좋은 거예요.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이 제일 좋은 프레젠터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난 웃긴 거는 별로 못 봤지만, 가끔씩 손석기도 보면 웃기잖아요. 가끔씩. 근데, 워낙 딱딱한 분위기에서 조금만 얘기해도 웃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유머 감각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자꾸 사람을, 아마 그쪽에 계신 분, 이 학생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녔을 때, 제일 인기 많았던 교수님은 학문적으로 막 되게 위대한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은 맨날 수업 시간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50분 이빨이나 까다 갈까? 이빨 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얘기,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루 종일 공부, 학문적인 얘기만 한 분도 모르겠어.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건 재밌게 얘기했던 분이 더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여러분이 자기 에피소드, 예? 여러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일에 여러분을 담고 놔보세요. 그러면 얘기거리가 많아져요. 나는 정말 얘기거리가 없어. 나는 정말 재밌지도 않고 나는 뭐 그래. 그건 뭐냐? 자기가 재밌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거 뭐야? 닮아야 놀자? 네? 거기서 항아리 집어넣는 거 봤죠? 네. 자기가 웃긴 시츄에이션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웃겨져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황당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웃긴 이유는 연예인이라 웃긴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들이나 이런 거 집에 가면 되게 재미없다고 그러죠. 예. 자꾸 주위에 있는 놈들이 다 웃긴 애들이니까 웃긴 짓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웃긴 에피소드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왜 안 웃기지? 라는 것보다 내 주위에 웃긴 환경이 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웃긴 애들이 많으면 나도 좀 웃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웃기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마지막 8번째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뭘 하거나 특히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제 글씨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도 표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어. 이게 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의 코드와 맞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봐서 내가 제일 편안하고 그게 제일 어필이 잘 되는 부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강점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 사람이 PT를 참 잘한다. 그렇지 않고 누구 한 걸 계속 따라가려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색을 못 잡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보면 좋겠죠. 자, 지그 제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넓은 아이 컨택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은 강연회라고요. 이 사람은 강연회를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체육관 같은 데서 해요. 체육관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대를 종횡무진을 해요. 종횡무진하면서 이런 거 있죠? 모든 사람들이, 뭐랬더라? 강사는 널 쳐다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다 눈 한번 마주치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워낙 넓게 바라보기 때문에.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지금 아니지만, 어떤 한 특정 부류한테만 계속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좋고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모가지가 그쪽으로 자극을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측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우측을 많이 보는, 정면을 많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좌우측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넓은 아이 컨택. 근데 보통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경우에는 요런 룸이 많아요. 요런 룸. 넓은 룸보다 요런 룸이 많기 때문에, 시야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줘서 얘기하는 거나, 저분만 봐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특정하게 누구와 아이 컨택을 꼭 해야만 한다면 누구랑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스랑 해야 하는 거예요, 보스. 네. 보통 보스는 저기 계신 분이 보통 보스죠. 그렇겠죠? 괜히 불쌍한 신입사원 계속 아이 컨택 하면은 걔 부담 느껴가지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은 보스랑 계속 아이 컨택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통 디자인은 특히나 그래. 디자인은 일반 마케팅도 그러지만 쭉 얘기했다가 디자인 같은 거 제가 얘기해드렸죠. 대학이나 이런 건 정말 어렵다고. 예. 어떤 부분에서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얘기 다 해요. 막 뭔 얘기 하는데 보통 보스가 저거 좋아하면 그냥 거의 그걸로 그냥 갑자기 그냥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보스와 이렇게 컨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또 스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자신감과 열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지그 제글러는 이 강의를 본 사람들 사이트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딴 게 없어. 강의가 여러분 모티브 강의가 뭔지 아시죠? 네. 넌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라. 이게 모티브 강사예요. 네. 여러분 다이어리 있죠? 유명한 다이어리 하나 있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있죠. 그것은 좋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쓴 사람 있죠. 다 모티브 강사예요, 모티브 강사들.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변화해보자. 여러분
잭 윌츠는 경영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티브 강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티브 강사에 가까워요. 혁신할 수 있다. 해보자. 또 그 사람을, 보통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예요? CEO들이에요, CEO들. CEO는 많이 알면서도 되려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그재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가보면 딴 게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 수천만 명이 봤다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정상 가는 법? 정상 가는 법 뻔할 거 아니야. 그죠? 열심히, 정직하게,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거 보면은 뻔해요, 얘긴. 예. 근데 이게 보면서 자기가 뿌듯하다는 거 있죠? 예.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 받았다라는 거, 동기부여를 받았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강사님의 열정과 자신감에 감복을 했습니다.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뭐라고 할까? 찜질방 들어갔다 온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코끝 나오는 거. 예. 그리고 그게 한 3일, 약발이 한 3일 가죠. 예? 4일부터는 급하게 이제 냉각화되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신감과 열정을 주면 많은 부분 해결이 돼요.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잡아요. 제가 일단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좋게 보는 게 물론 컨텐츠적인 것도 있지만 강사나 프리젠터 그 사람 자체한테는 열정이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 다음 말 위에 다른 소구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손동작을 많이 안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정말 손동작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손동작, 발, 손발 다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입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손을 가지고도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에 한번 저희 미국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뭔 말만 하면 이래. 네.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뭔지. 이거 아세요? 뭔 말만 하면 계속 이래. 저 양반이 이게 미쳤나 이게 뭐냐면 인용 따옴표 쌍따옴표라는 거예요. 쌍따옴표. 미국에는 이게 쌍따옴표라고 그래요. 나 인용했다. 근데 이게 너무 내추럴하게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라고 할까?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이런 표정을 짓고 있거나 팔짱 끼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팔짱 끼우면 그 사람이 멋있단 말이야. 네. 딱 들어올 때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은 타일을 이렇게 혁대로 이렇게 누고 다녔어요. 네. 혁대로 누고 다녔는데 근데 되게 멋쟁이였어요. 그리고 혁대를 누고 다니고 맨날 황토색 면바지 입고 다니고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다니는데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와요. 가지고 화난 듯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몇 강이야? 근데 그거 거기서 가르침을 느낀단 말이야. 애들이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 가지 소구가 있어요. 로봇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인간미적인 것이 많이 보이고 프레젠테이션에 책 보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하고 사람 잡는 일이에요. 잡는 일. 여러분 크리에이터는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이 정말 실력이 있으면 반바지 입고 PT를 해도 누가 뭐래. 스티브 잡스는요, 걔는 유명해요. 걔는 PT 할 때, 걔는 유니폼이 있죠? 아세요? 청바지에 검은 티. 그 외에 다른 옷을 입고 PT 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요. 걔가 애플사 이거 하기 전에, 대학 때, 이거 빼고. 그리고 맨날 노트패드라는 거 하나 이거 손에다 아짱아짱거리고. 걔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걔 PT 스타일이고. 잡스는 청바지를 입고 나왔기 때문에 빌 게이츠랑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만약 스티브 잡스가 양복에 이렇게 하고 왔으면 빌 게이츠보다 못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걸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천재성을 거기서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말 이외에 여러 가지 소구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고 영국 배우처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웃겨. 네.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그재글러 해가지고 VOD 하면
이렇게 스팟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거의 쇼예요. 진짜로.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규일치도 그렇고 또 누구야? 그러니까 레리 킹도 결국 뭐야? 결국 프레젠터 배우예요. 30분 동안 내가 액팅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 이게 잡스. 자, 이거 그림 보이시죠? 네. 잡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케터나 플래너한테는 스티브 잡스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소개를 안 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좀 있어. 스티브 잡스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레젠터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일단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청바지, 검은 티.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대 전체가 슬라이드예요. 무대 전체가 슬라이드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전체가 슬라이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저랑 비슷하게 자료를 안 봐요. 전혀. 뭐가 났나? 슬쩍만 볼 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인텔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이게 싹싹싹 나와요. 근데 절대 글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림 하나, 말이 나와야 되면 한 줄.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슬슬슬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무대를 종횡무진하게, 스티브 잡스는 좋은 프레젠터, 막 뛰어난 교육받은 프레젠터는 아닌데, 너무나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스티브 잡스. Just in case, 뭐 이 정도의 단어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있죠, 잡스는. Mac with Intel process, 뭐 shipping, 뭐 준 6일날. 이 전체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예요. 이 전체가. 그리고 그 큰 사람이 이만한데 이 슬라이드가 얼마인지 알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프레젠테에서 사람들을 이 사람 읽을 게 뭐 있어? 읽을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은 그렇게 볼 이유도 없는 거죠. 이 사람만 안 봐요. 보면은 자기가 아이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면 뒤에서 아이맥에 대해서 싹싹싹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쇼를 하게 돼요. 그게 왜 자연스럽느냐? 교환에서부터 자유스럽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자,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그림 하나 뒤에 하나의 큰 무대 같은 데 자기가 서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애플사의 그 개발자예요. 얘는 지 이름 쓰고 꽃빵 이게 그 PT 시작이에요. 주머니 손 꽂고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포즈가 나와도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이 넓은 무대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스포트라인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해 보인다는 거야. 자, 이렇게 파워 PC 인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직접 PT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iPods. The iPod mini, and the iPod Shuffle. Today, we're going to focus on the iPod mini. Now, the iPod mini. 이게 아이팟 미니가 출시했을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스티브 Well, it's obvious. Because the iPod mini is the most popular MP3 player in the world. It's the most popular iPod, and that makes it the most popular MP3 player in the world. 어려운 영어 That's the 없으니까. one everybody's focused on. Well, today, we're going to do something pretty bold. Today, we're going to replace it. We're going to replace it with something new. Now, let's go back to the 이 사람이 beginning. 말하는 키워드만 나와 Because 있죠. we started this all with 1,000 songs in 저게 your pocket. 노트패드라는 거예요. 예, 딱 들고 We 있는 게. started it with the original iPod. And then we carried 1,000 songs in your pocket over to the iPod mini.
동시통역 Well, now we're going to replace the iPod Mini with a new player, an entirely new ground-up design that also has 1,000 songs in your pocket. And it's called the iPod Nano. The iPod Nano is the biggest revolution since the original iPod. A lot of people have worked so hard on this over the last many, many months. And it is my privilege to show it to you now. 1,000 songs in your pocket, the iPod Nano. So, let's get a camera. I've got a pocket. 완전히 같이 이동을 Right 하자. here. Now this pocket's been the one that your iPod's going in, traditionally. The iPod and the iPod Mini fit right in there. You ever wonder what this pocket's for? I've always wondered that. 아이팟 Well, 포켓. now we know, because this is the new iPod Nano. 정확히 잘하죠. 네. All right,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좀 살짝 누르죠. This is 제가 the new 이렇게. iPod Nano. It is breathtaking. You won't believe it until you hold it in your hands. 1,000 songs. An amazing color display. A clip wheel. It is one of the most amazing products Apple has ever created. 1,000 songs in your pocket. Impossibly small. It's really small. 보세요. Let me show you how small this is. This thing is thinner than a number 2 pencil. Thinner than a number 2 pencil. Now, let's go ahead and compare it to the original iPod. This is the original iPod that also held 1,000 songs in your pocket. 여러분이 기존에 봐왔던 PT 방식이 Look 아니에요. at that. 이 친구 같은 경우. The iPod Nano is 80% smaller in volume than the original iPod. 80% smaller means it's 20% of the size. It's 1/5 the size of the original iPod. 참고로 이 모든 건 파워포인트로 다 가능해요. 이게 플래시로 만들고 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거 나온 것도 카메라만 연동하면은 파워포인트로 The 충분히 iPod 나오는 Mini, 거예요. an incredibly successful product. The iPod Nano is half the thickness. It's 62% smaller by volume. That means it's almost 1/3 the size of the iPod Mini. Now let's take a look at some competitors. Some of their flash products here. Here's iRiver. Look at this. 68% smaller. It's 1/3 the size of a competing player that doesn't hold anywhere near the number of songs. Here's another one by a company called Creative. I think it's called their Zen player. Again, 69% smaller, 1/3 the size. Here's another one. I think this is the Zen Neon. 58% smaller, less than half the size. Here's a player from Samsung. Again, less than half the size, 59% smaller. Here's a Sony player. 67% smaller, 1/3 the size. Now let me compare it to something else, which isn't a competitor, which is a really cool product.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PT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시각적인 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훨씬 더 66% smaller. 이런 같은 경우에 교환 만들 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The smallest 교환이 아니라 이거 PT 이거 That's how 만들 때 small this is. It's 그렇죠. really small size.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은 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This 거니까. is a full featured. 그래서 제가 마케터한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디자이너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스티브 잡스 방식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To the entire universe of iPod accessories. And again, a gorgeous color screen. And music's the most important thing. But we've added some other things beyond just music. We've added photos. So you can have your whole photo library, up to 25,000 photos, and the color screen is pretty nice. Very high resolution. And 자, 이 사람 이제
하는 거 맞죠? 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큰 슬라이드 앞에서 종횡무진 편안하게 자기가 이렇게 누비고 다녀요. 누비고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 PT를 그 교환을 읽는 듯, 그러니까 교환이래. 자꾸 슬라이드 그 자료를 읽는 듯 하지만 상당 부분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이 작은 포켓은 뭔지 모르겠었는데 아이팟이나 이게 뭐야? 이미 아이팟은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이 친구가. 하다 보니까 여기 아이팟이 있었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해서 한 거고 그 부분이 또 이 사람 같이 처음부터 뭐 we're gonna focus today 뭐 아이팟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청중들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획안 자체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바라봐요. 여러분이 되게 뭐 딱딱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경직된 시선에도 여러분의 그 자료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은 처음에 보였을 때, 물론 이제 기획서는 저희가 저번에 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포커스, 그래프, 뭐 아니면은 자기가 뭐 본 디자인, 여러 가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어떤 스타일이건 여러분이 하나의 스타일은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스 스타일로 하던, 잭 윌치 방식으로 하던, 내가 이렇게 액션이 좀 지그재글로처럼 하던, 아니면 달변가 스타일로 하게 된다면 레디킹처럼 하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제일 저는 최악의 프레젠테이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봐요. 이것도 망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프레젠테이션이 있네. 이게 제일 특색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움과 편안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임팩을 많이 줘요. 임팩을 많이 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 단순함과 시각화 역시 복잡한 거 많이 안 오죠. 볼 게 뭐 있어. 그냥 60, 90% smaller 계속 이렇게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얘기할 만한 거에는 한 줄 가 있고 it's really smaller 하면은 쑥 스몰러가 돼 있죠. 그런 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웃겨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조크를 건네본 적도 없다고요. 자기가 재밌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시각적인 포인트를 이용해서 웃길 수가 있어요. Really smaller? How about big? 하면은 쑥 커지고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상에서는 조금만 의외성을 갖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재밌어요. 왜? 일단 기대 심리가 뭐냐? 딱딱함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 다 PT 딱딱하게 해요. 다들 마케터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오늘의 디자인 PT 다 이렇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승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은 반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여기서 돌아다니봤자 얼마만큼 돌아다니겠냐마는 그런 부분, 장소 활용.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장소를 먼저 가보고 다 세팅이 돼 있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후에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쳐보면 다 이래. 얘는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코파인더 무슨 개발자들도 다 잡스 스타일로 해요. 아까 맞죠? 대문짝만하게 지 이름 걸어놓고 손 딱 꽂고 하는 거야. 근데 멋있는 PT라고 해요. 다들. 저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잡스를 더 좋아해요.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훨씬 더 모든 게 혁신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는 되게 많았어요. 이거 장수? 장수는 그렇죠. 저희도 장수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장수는 많은데 만드는 것도 버겁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분이 계속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컨셉이 중요하다. 그럼요. 이제 작은 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뒤에 쭉 보면은 이제 더 아이팟에 대한 내용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포커스를 아이팟 스몰로 잡고 들어간 거죠.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죠. 컨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많은 걸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도 여러분이 미는 부분이 있고 이 디자인에서 뭐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구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그 부분은 구성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구성에서. PT도 하나의 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보통 마케터들 하면은 배경 하고 이게 플로우예요, 플로우. 근데 디자이너고 크리에이터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소지가 되게 많아요. 왜 그냥 크리에이터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자이너가 어설프게 마케팅 얘기하고 뭐가 어쩌고 하면 다 어설퍼 보여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점인지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강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자체도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어필이 돼요. 많은 부분이. 왜? 그 부분이 만약 어필이 안 된다고 하면 뭐야? 그 프로젝트는 PT의 중요성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이 했어. 그럼 PT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나오고 그 회사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때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만. 그렇죠? 거기서 청중들이랑 싸우거나 이런 헛짓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PT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PT를.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결국 남이에요. 잘해봤자.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찾아내야 되는 게 자기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잡스 방식을 조금 여러분한테 넌지시 추천을 했는데 넌지시. 왜? 교환 만드는 것도 무지 쉽거든. 이 자료 만드는 것도. 사진만 계속 하니까 200장이고 300장이면 뭘 어때? 프린트로 안 나눠주면 돼. 프린트로 나눠줄 때는 보드 쓰면 되죠. 보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my name is Steve Jobs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hello everyone 이것도 아니고 we're gonna focus today iPad mini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적절할 때 사람들 웃겨주고요. 지는 한 번도 웃긴 조크 얘기도 안 했는데 계속 웃길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저는 스티브 잡스 PT를 참석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오디오나 이런 걸로 보면은 시각 보이는 슬라이드에 눈을 못 대. 계속 눈을 못 댄다라는 거예요. 워낙 변동도 있고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어차피 그런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자 프리젠터 개성의 극대화를 하고 있어요. 청바지 검은 티 유명하다는 거예요. 청바지 검은 티. 프레젠테이션 하면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레리킹이 그러죠? 남다른 시각을 가지라고요. 레리킹 남다른 시각을 가져서 멜빵을 짜는지 그것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레리킹 보면 얼굴로 보면은요, 상당히 호감 안 가는 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펄기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아까 맨 아래 그랬죠? 레리킹 달변가 할 수 있는 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라는 거야. 스티브 잡스도 찾았고 여러분도 찾아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잭 벨치나 레리킹, 그다음 지그 제글러나 스티브 잡스처럼 다들 한따까리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따까리씩 하는 사람들인데 다들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답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답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답도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코드. 그게 바로 내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에서 오는 열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열정의 개성화, 자신만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4명한테 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초가 뭐예요? 연습이에요. 연습을 해야만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자신감이 있어야만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열정이 있어야만 개성화가 돼요. 열정이 없으면 뭐예요? 빨리 끝나고 들어갈 생각만 한다니까요. 열정이 있다라는 건 뭐냐? 내가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개성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분 쉬고 디자인 프레젠터의 프레젠테이션 마인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강사님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제가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은 뭐 최상준 씨는 얘기를 들어서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는 제가 나를 봐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 꿨어요. 저는 일단 외형적인 부분부터 상당히 심각히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도 저희 많은 분들이 극히 우려를 했고 예, 왜냐면 스마트한 부분이 안 느껴지고 또 제가 말을 하면요 웅얼대요. 제 말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또릿또릿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앵앵대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지만 짝짝이고요. 네. 이런 게 되게 많은 부분 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PT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앞에 넣어놓고 막 나를 만들더라고. 다리는 어떻게, 옷은 뭐 어떻게 막 중요한 PT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코디네이션을 받았죠. 정말 여러 사람을 두고 이거 떨어지면 회사 망한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망쳐먹었죠. 바로 망해가지고 그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모든 게 어색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뭘까? 저기 이제 나를 만들어 놓은 그 제조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틀리지만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쳤고 그리고 나서 제가 PT를 다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앞에 나가서. 저는 원래 성격도 이렇게 막 되게 외향적이고 그러지도 못해요. 제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인 성격도 최상현 씨처럼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내성적이에요. 작은 말에 상처받고 A형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뭐라 할까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져도 뭐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허접대기 프로젝트 그런 거 이제 시키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이 제 자신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라 할까 내가 일단 편해야 되더라고. 일단 아주 간단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T를 잘한다는 이유가 뭘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팀에 PT를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나보다 아직 한참 아래에요 지금. 걔는 아직 그 회사에서 지금 PT 하고 있나 보지. 걔는 시간당 돈 안 줄 거예요. 저는 시간당 돈을 받고.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친구는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걔는 무난한 거야. 걔는 무난한 거고 나는 너무 내 개성이 많았던 거고 이 부분을 저는 그냥 처음에 망해도 되는 프로젝트 있죠. 그 프로젝트는 오지도 않아요. 장비 메고 저 혼자 가서 저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져도 상관없는 건가? 거기 가서 이제 별쇼를 다 했죠. 나 혼자. 일단 별쇼를 다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얻어지니까 PT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점점 저는 나라님들 모시고 막 하는 데에서도 개새끼 씹새끼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제가 막 필 받으면 아이씨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좀 아는 분들은 원래 이정훈 대표가 원래 저런 스타일이고 그게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욕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 아줌마, 욕 할머니도 그런 스타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찾으면서 저는 그래서 제 스타일이 뭐라고 하라면 저는 일단 PT를 할 때 일단 저는 안을 많이 준비를 해요. 아마 여러분이 강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다른 분들 강의를 쭉 보니까 교수님들 이런 게 보면 한 20장 걸어놓고 한 2시간 얘기해요. 한 슬라이드 놓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이렇게 넘겨줘요. 페이지를. 많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제 이제 기획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웬만하면 글을 안 써요. 웬만하면 글을 좀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 올려놓고 그냥 얘기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해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더라도 욕을 안 먹고. 옛날에 한번 그런 제가 얘기해드린 어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총장님이 제 강의를 제일 기대를 했대요. 그리고 제일 재밌게 들었대요. 그래서 왜요? 저를 아시지도 모를 것 같은데 했더니 제일 성의 없는 교환을 내가 갖고 왔어요. 교환 자체는 제일 성의 없대요. 왜냐면 그림 몇 개 읽고 뻥뻥뻥 뚫려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얘가 이렇게 성의 없게 하겠다라는 건 뭐냐? 그냥 읽지 않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 때 와서 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제 강의 같은 경우 대학기나 이런 데 강의할 때는 그림만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나올 때만 글만 나오게끔 하고 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얘기만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 교환을 만드는 스타일이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일단 딴 게 없고 그냥 제 본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해요. 제 본 모습, 제가 갖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이려고 해서 딱 하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시 나를 찾지 않을 것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또 찾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본 사람이 더 많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좋아하고 나의 PT를 선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못 맞춰줘서 내가 고민이지, 그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편하게 생각하고 일단 제 스스로가 재밌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느냐? 첫째,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나한테 이렇게 헛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워낙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도 많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 드리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강사가, 저쪽 분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보다 2, 3일 먼저 책을 더 봤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생각을 해봤는 거지. 여러분도 나와서 얘기하라면 왜 못해? 해요. 다. 조금 다른 건 이제 많이 해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그것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디자이너 분들은 주눅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안 하려고 들어. 내가 뭐. 보통 뒤에서 이렇게 뭐 하는 작업, 그리고 혼자만의 만족,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디자이너일수록 점점, 스티브 잡스도 걔도 되게 불행한 애였어요. 고아였고, 기껏 입양된 집안이 또 집도 가난해가지고 계속 뭐예요. 어렵게 살았고, 대학도 근근히 다녔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빌 게이츠 하는 건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빌 게이츠 하는 거와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거 보면 스티브 잡스가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키우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좋은 프레젠터가 되고, 좋은 프레젠터라면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PT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PT를 무난하게 하는 법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난하게 하는 법은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리고 등을 대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무난하게.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80% 정도는 돼요. 너희 가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있는 사람들 다 그런다. 나는 뭐 우는 사람도 봤고, 하여튼 별 사람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안 하면 무난한 PT를 할 수 있어요. PT를 잘한다라는 건 잡스 같은 사람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잭 윌치 같은 사람이 더 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나오는 거지.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무난한 거에 대해서 시사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좀 많이 보면은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분 쉬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플래너가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프레젠테이션 한다면요. 이렇게 프레젠터들은 이렇게 숫자, 플래너들은 숫자, 뭐 이렇게 이론적인 거, 논리 한다면 여러분은 창의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마케터가 뭐 이렇게 뚝뚝.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교환 보면은 뭐 저 따위냐. 저도 제 나름대로 이거 할 때 저 혼자 운 적 많아요. 네? 왜냐면 따라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진 않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편해. 그리고 교환 만들기가 뚝뚝뚝뚝뚝뚝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부분을 10분 발휘를 하세요.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가져다 쓰세요. 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인드. 디자인에 대한 청중들의 선호는요, 백인백색이에요. 이기 때문에 디자인 프리젠터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청중들을 뭐뭐 시킨다기보다는 뭐뭐 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앞에 뭐뭐는 뭘까요? 그죠, 설득이죠. VOD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펀지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보이는구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설득시킨다기보다는 이해시키려고 하세요. 마케터는 설득시켜도 돼. 디자이너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득시키려고 해야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지도 않아요. 왜? 디자인에 대해서 나도 전문가야. 경영진, 다 전문가야, 다 전문가. 왜?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 팀장님한테도. 그린다고? 이것들이 뭐하면 지가 와서 지가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려. 어쩔 거야. 돈은 걔가 갖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어쩌고 그래봤자 자기만 다쳐요. 자기 자존심만 다쳐요. 이해시키려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그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설득을 한다는 건요, 뒤에서 똥집을 매기던 계속 가게끔 하는 거고요. 이해를 시킨다는 건 앞에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디자이너로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이거는 제가 하면서도 그렇게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설득을 하려다 되려 설득을 당하고 집에 와서 다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들면은 훨씬 더 윈윈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인드는 뭐냐? 이 사람이 프레젠터면 이 사람은 오디언스예요.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야? 근거예요, 근거. 자, 디자이너도 오디언스도 크리에이티브로 먹는다면 이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티브는 백인백색이라는 거예요, 백인백색. 어떤 사람은 되게 좋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기면 근거 될 줄 알아야 돼요, 근거. 디자이너 분들이 약한 게 바로 그 근거 대기예요. 근거를 자기의 성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좋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디언스한테 하나도 안 먹히고, 바로 오디언스랑은 계속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거대기라는 부분. 근거대기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사, 트렌드, 텍스트 마인딩, 조사, 근거를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바로 디자인, 매니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끈기가 있는 신이 필요해요. 정말 디자인 프레젠터는 끈기가 있는 거 더 일반 프레젠터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왜? 하도 얘기를 많이 해. 정말. 네. 이게 프레젠터가 계속 눌린다니까요. 뭔 얘기하면, 그리고
마케터는 이슈가 분명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제도 분명히 공유하고 있어. 근데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가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화를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생각하고 세계화를 어떤 사람은 영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가 디자인 쪽으로는 이쁠 거예요. 그러나 또 한글협회에서는 뭐 난리도 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슈적인 게 많아서 끈기와 인내심을 갖지 못하면 들어서 못해 먹어요. 디자인 쪽 프레젠터는 피곤해서. 왜? 전문가인데도 되게 비전문가 소리를 듣고 지가 전문가이면서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 섣분 좀 자기 보호도 되게 강해야 되고요.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림 이따위로 해왔어? 막 어디서 베끼지 않았어?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근데 디자이너가 더 다치겠지만 프리젠터도 상당히 그냥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좀 봐야 될 필요. 자, 요런 느낌 있지 않아요? 프레젠테이션 하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갖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려면 딱 하나가 있어요. 잘하려고 들지 말라니까요. 잘하려고 들면은 잘하려고 들수록 여러분은 안 좋게 돼. 그냥 말아먹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처럼. 아니, 잘하려고 들면 이미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잖아. 나만 봐, 이거를.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금이절에 하는데, 잘하려고 들지 않으면 마음에 평정심이 생겨요. 평정심이. 마음 평정을 갖자, 평정을 갖자. 그리고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시 뭐 또 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까짓고 뭐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오늘도 뭐 내 맘대로 내 식대로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난 뭐 나중에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잘 안 되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 인생에.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할 거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건데, 참 좋은 곳이야. 내가 다니는 곳이. 말아먹었죠. 우리 사장님만 뭐 안 주고, 나 월급 똑같은 텐데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마음은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점점 차가지고 내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사람의 머리를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게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좌로 가자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가 아니에요. 싫어요. 그냥 자자, 싫어. 여러분이 뭘 하면 무조건 사람은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그 네이처예요. 본능에 갖고 있는 거예요. 술 한잔 하지? 싫어, 집에 갈래. 그러면 일찍 가자. 한 잔만 더 하자. 뭐 다 이래, 다. 이렇게 악으로 맞춰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푸시를 하게, 생판 모르는 사람, 생전 부지기,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고, 뭐, 30몇 년, 50, 40몇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elf-confidence, proud를 가지세요. self-confidence.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열정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이 나고 도전정신을 어떻게 가고 있어요? proud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은 자기만의 그거가 있는데, 디자이너 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프라우드가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마케팅도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 어원은 그 미술이 어원 아시죠? 설계하다예요, 설계하다. 아크텍처링 하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에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프라우드가 남들한테 전이가 되고, 설득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이해하려고, 클라이언트를. 로지컬 팩, 근거대기. 뭐냐? 인내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 머리통 이렇게 올리는데 한 번에 가겠다라는 것보다 꾸준히 가게 돼. 여러분 나중에 뭐 그러겠지만 클라이언트 하나, 내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게 1, 2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직원들이 있지만 내 사람 하나 가는 게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배신도 당해보고 키워놓고 애가 뒤통수 쳐본 적도
내가 쳐본 적도 있고, 맞아본 적도 있고, 예? 이게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계시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don't have to be best.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다음에, 최고라는 개념이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보면 제 최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고라는 개념은 또 내가 있는 거야. 내 스타일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쟤 정말 탑이다. 제너럴하게 탑은 없다라는 거야. 어떤 특정 부분에서 제가 탑인 거지 모든 부분에서 탑은 있을 수도 없고 걔는 아마 머리가 미칠걸요. 모든 걸 잘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내 스타일에서 요런 스타일에서 내가 탑. 아마 잡스도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이럴 거야 아마 얘도.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좋다고 또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어떻게 돼요? 스티브 잡스만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뭐 기본 구성과 보면 이것도 기획서처럼 청중들, 오디언스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역시 전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달 방식의 문제고, 뭐, 보이스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건 다 책 보면 알아요. 책 보면 아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알게 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꼭 책을 봐야 돼? 옷은 이렇게 그럼 옷은 여기 뻥 뚫려들고 입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다 기본 상식에서 여러분이 알면 되고, 문제는 또 전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단 구성이 제일 편해요. 다른 방식도 있지만 3단 구성이 우리가 기획서 쓰는 것처럼 기본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5분씩이에요. 5분씩. 보통 30분으로 PT를 한다고 하면 한 주제에 대해서 5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10분 얘기도 되겠죠. 왜? 이게 서론이라면 6섹션으로 만들어 놓고 붙이고 뜯고 해서 왜? 프레젠테이션에선 주어진 30분에서 효과적으로 누가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잡스는 약간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런 거에서 비교하면. 보통 서론에선 배경, 본론에선 전략을 얘기하고 결론에선 크리에이티브를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는 방식일 테고. 보세요. 여기 심사위원들이 있죠. 10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요렇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략에 대해서 하고 시향 한 3개 정도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상품 개발할 때.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라기보다는 그 디자인이 개발될 그런 플로우들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부야. 중요하긴 한데 상품에서는 상품 자체가 주예요. 디자인은 부라는 거예요.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런 리뷰, 배경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시안을 끌어내는 게 더 잘 먹혀요. 이거 할 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의 트렌드와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리에이티브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청중들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런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도 해도 돼요. 이런 방식. 아까 잡스는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잡스는. 자기가 핵심적인 거 딱 얘기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로 먼저 쫙 깔아놓고 점점 그래서 스몰러 is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청중들.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해봤을 때 이런 게 먹힌다는 건데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5분 단위로 한 이슈가 6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배열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까 잡스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Today we're gonna talk about iPad. 이런 식으로 바로 빡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잔뜩 모여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 요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두가 길어. 이런 얘기 나와요. 빨리빨리 크리에이트 나오고 요 얘기하면서 점점 이게 왜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중간 PT 할 때. 디자인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간 PT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중간 PT, 여러분 제한 PT가 있고 중간 PT가 있고 보고 PT가 있고 파이널 PT도 있고 이래요. 디자인을 할 때는 계속 디자인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계속 할 때는 앞 진행 선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지 왜 지금 이 작업이 이렇게 식으로 됐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렇겠죠? 왜? 중간에 회의 참여 사장님이 안 들어왔어. 사장님은 계속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구성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 뭐냐? 최종 PT 할 때. 디자인안 이렇게 쭉 해놓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1안, 2안 했는데 저희 디자인 팀에서는 A안을 좀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붙겠죠.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근거대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근거대기가 여기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5분 동안 여러분이 다루는 이슈니까 하나에 대한 이슈.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단을 3단으로 끊고 다시 6단으로 끊어서 이렇게 자각자각 해서 가지고 왜 구성을 하라고 하냐면 말은요 하다 보면 어디에 쏠려가지고 삑사리를 타요.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디자인은 특히나 그런 게 어떤 작은 부분에서 그냥 이슈화 돼버리죠. 그러면 그 얘기 막 하다가 보면 땡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딱딱딱 해서 스피드 있게 딱딱딱딱 나가줘야만 전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PT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끝나고 얘기해야 돼. 끝나고 어떻게 보드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 PT 시간 때 얘기해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 입찰이라고 한다면 경쟁사 애들이 베네핏을 줬다고 얘기할 것이고 딱 끝났는데 계속 심사위원들이 질문 공세 들어와. 검수가 없는 거죠. 나 끝났는데. 그러겠죠. 그리고 PT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자꾸 뭔가 사람들이랑 겟인볼브 돼가지고 되면은 여러분의 주장이 희석돼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맞춰주려다 보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청중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두 명 꼭 박혀 있어요. 100% 디자인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구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품 개발 팀장이라도 하나 들어와 있어. 아니면 전직 디자인을 하다가 때려친 애가 하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디자인할 때 꼭 한 사람은 지네들 입장에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꼭 박아놔요. 자, 그래서 노하우는 뭐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설득시킬 거냐, 입찰 PT냐, 뭐냐에 따라서도 구성이 달라지고요. 청중들, 특히 보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성격 급한, 우리 그거 배웠죠? 기획 패턴 할 때. 여러 가지 타입들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크리에이티브 시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시안이 없으면, 없다라는 이유가, 왜 없는지에 대한 분명하게 이유가 있으면, 앞이 좀 이렇게 로지컬한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사례나 이렇게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또, 그거를 왈가왈가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디자인 PT에서 시안은 50% 정도는 좌우지해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이빨로 계속 얘기하는 애하고 갖고 온 애하고는 50% 차이는 나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 갖고 온 애가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쟤는 유리하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매일 시안 작업만 해야 돼. 그것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처음에 내가 시안 애들 쭉 갖고 왔어요. 근데 유명한 PT가 있어요. 시안 쭉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그거 알아요? 공 던진가? 이렇게? 테니스 공을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던졌어. 쭉.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받잖아요. 못 받아, 하나 정도 받았어. 시안 개뿔이 많이 갖고 와보면 뭐 하냐라는 거야. 하나만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어차피 10개를 던져봤자 하나밖에 못 받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앞에서 시안 갖고 막 떠들 때 바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경쟁사에 따라서도 또 진행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사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논의를 해야지 프레젠테이션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일반 책에서 나오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있죠. 아이 컨택을 해라. 이런 건 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아이 컨택을 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농담을 해라. 질문에 대체. 이런 거 다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문제는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근데 왜 실제로 필드에서는 안 되죠? 그게 정말 문제고, 정말 알려줘야 될 부분을 이렇게 구성 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디자인을 먼저 말할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크리에이티브를 먼저 말할까? 아니면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 먼저 쫙 깔아버려? 뭐 이런 거. 어떤 회사는 같은 경우에 그런 회사 많이 봤어요. 이렇게 디자인 PT 할 때 이렇게 병풍 같은 거 있잖아. 나 그거 많이 봤어. 병풍 같은 거로 회사 포트폴리오 쫙 놔. 사람들이 아니면 요런 복도에다 놔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앉잖아요. 한 5분 휴식 시간에 와서 뭐해? 이러고 보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선입감 팍팍 주는 거죠. 우리 회사가 그동안 뭘 해왔고. 그러면 뭔 말을 해도 이가 잘 먹혀. 요런 게 이제 프리랜서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알아두면 효과적인 방식 8가지는, 자, 결과물만이 아닌 컨셉의 모티브를 보여주라고 했죠. 여러분이 뭐 개인 홈페이지를 하건, 뭐 블로그 같은 거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스타디한 것들 있죠. 그런 거 많이 좀 놓아 주시면 여러분 유명해져요. 이런 거 따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 이런 것도 없어. 다 외국 사이트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쪽팔리다고 생각하는지 안 놔, 이런 거를. 그리고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안 갖고 나왔는데, 요새는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 PT가 플래시를 되게 많이 써요. 안 쓰면 요새는 먹히지도 않은데, 한마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비가 싹 날아와. 근데 슉 해서 뭐 어떤 디자인 뭐 브로셔에 싹 앉았어. 그게 그 디자인의 모티브야. 이런 거 있죠. 빛이 픽픽픽픽픽 날아가는데, 여러분 KT가 빛이에요. 픽픽픽 날아가는데 그 빛이 확 하면서 KT 딱 하면 모티브가 빛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 되게 잘 먹혀요. 진짜 되게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진짜 잘 먹혀. 일단 여러분이 내가 뭐 아이덴티티 하는데 5업체는 그냥 갖고 와서 띡띡하고 걔네 돈 들였어요. 걔네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야. 얘네들이 모티브고 나발이고 잘 몰라요. 일단 보는 대로 믿는단 말이야. 아, 이게 물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건 물이 톡톡톡톡톡톡톡 떨어지면서 뭐 숫자원 공사 뭐 이렇게 샥 하면서 새롭게 뭐 합니다. 그 모티브가 보이잖아. 그리고 그 모션이 머리에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 로고를 볼 때마다, 그 디자인을 볼 때마다 그 액션이 생각나니까 다른 거예요. 뭐야? 따라는 정적인 거고 얘는 동적인 거로 인식이 된다는 거야. 뭘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뭐 월드컵 할 때도 뭐 광고, TV 광고 보면 막 공차고 보면 막 뭐냐 뭐 오색 그런 게 막 돌면서 뭐 다이내믹 코리아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테레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보는 거하고 그냥 그 2D로 띡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건 CI, BI 뿐이 아니라 뭐 브로셔, 상품 개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분명히 모티브를 가지고 개발할 거 아니야. 그 모티브가 접목되는 부분을 보여주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돈이 없으면 스케치. 보통 이렇게 스케치 하라니까 되게 웃긴 게 이 친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스케치를 해야 돼. 보여줘야 된다고. 이러건 저러건 뭐 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된다는 거.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티가 잘 나는 아이덴티티로 했는데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하나가 뜬그러니 하나 있는 것보단 실사에 적용됐을 때 오다구가 난다고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접목도 있지만,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옷에 이렇게 포토샵을 지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놓기도 하고요.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디자인이 훨씬 더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훨씬 더 이쁘게 보인다라는 거. K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 북. 포트폴리오, 하나의 어떤 회사의 포트폴리오 장인애들 캠페인한 포트폴리오 같은 건데, 여러분 포트폴리오 북을 만드실 땐, 아까 앞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한 거 틱틱틱틱틱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넣고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메가리가 먹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디자인 회사 쭉 가보면, 뭐 랜도나 뭐, 인터브랜드나 뭐, 기타 뭐, 유명한 회사들 가면은, 딱 그 자기네들의 그 고정적 로고보단 적용된 실사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앞에 설명한 이유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북도, 그리고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지금까지 뭘 만들어 올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한 거랑 상당히 그거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해야 하는 거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것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서 일단 포트폴리오가 좋은 사람은 일단 뭐라고 할까? 디자인 업계나 이런 브랜드 업계에 있다 보면은 잘 되는 게 계속 잘 되고요,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잘 되는 애는 계속, 왜? 클라이언트들은 좋은 회사랑 하고 싶어요. 제값이면 좋은 회사,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한 회사. 이렇게 하려면 포트폴리오 배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북을 잘 만드시고, 또 포트폴리오를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잘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일단 시작을 할 때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뭐 디자인에 대해서 하기보다 잠깐 저희가 3분 동안 저희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프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잡수처럼 만들어놓은 거야. 스몰러? 이거 하면서 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선입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해왔으면서 당사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그 전에 뭐 갖고 있는 노하우와 뭐를 접목해서 더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먹힌다라는 거예요. 일단 3분 투자하고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전문성을 준비하라. 이미지 트리, 뭐 이런 것도 이쪽 디자인 분야에서만 많이 얘기를 하는 분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설프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번에 여기 계신 분도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했었지만, 포지셔닝 제대로 알지 못하면 쓰지를 마세요. 그러면 욕먹는 게 아니라 쪽팔린 거예요. 결국 쟤는 저래서 디자이너라는 소리, 내가 정말 잘 100%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할 거면 마케터들이 안 쓰는 직접적인 툴을 쓰세요. 디자인에서 이미지 트리나 이미지 트리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맥락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지네들도 보았던 뭐 로직 트리나 이런 데서 갖고 왔구나. 근데 지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파트, 아니면은 포지셔닝 맵을 여러분이 이렇게 틀어서 쓰던가. 내가 정말 이 툴을 써야 되는데 누가 모르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배우던가. 왜? 디자인 기획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 디자이너들 한테는 포지셔닝 하는 거 봤는데 말을 골 때리게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도 모르면서 무슨 얼마나 웃겨요. 근데 자기는 자기네 따로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근데 잘은 모른대. 왜 썼느냐? 그랬더니 맨날 말하는 저 디자이너인데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아는 부분에 있으면 쓰시고요. 자기가 모르는데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이름을 바꿔 쓰던가, 아니면 약간 틀어 쓰던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디자인 쪽에 있는 걸 가져다 쓰던가. 그게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브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요. 마케터들은 자기가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게 있나 보구나. 네. 이니셜 좋아하고. 네, 근데 자기가 조금 안 해서 좀 틀리다 하면 걔네도 원래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막 공격해요. 그럼 디자이너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뭐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모양새를 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스타디를 많이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약간 틀어 쓰세요라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유치하게 틀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포지셔닝 하니까 뭐 그냥 너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유치한 거. 뭐 진짜 뭐 앞글자만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포지셔닝 뭐 이렇게 약간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가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미해 주려면 약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거는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모델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막 써요.
그 다음에 제3자의 만족도를 제시하라. 이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로, 특히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말 많은 소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뭐 사이즈, 컨셉, 유즈, 이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그 회사에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텍스트 마인딩 하던, 설문조사를 하던,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가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어떨까요? 하면 딱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 선호가 3번 안을 제일 좋아했어. 그러면 경영자가 쉽게 난 1번 안이 좋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자기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만들어 왔고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PT는 일단 무사히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왈가볼가하고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무대에 섰을 때 공격은 안 당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마케터들이나 경영자들을 좀 이렇게 설득시킬 때 좋은 툴 중에 하나고, 크리에이티브의 시향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결과물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걸 되게 쉽게 만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만들 때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거일수록 허접이라고 하더라고. 예. 디자이너분들이 순간 뻥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술 먹으면서 얘기해 보면은 그 뻥 나오는 게 좀처럼 아는데 그분이 그게 과정이 되게 어렵다는데 마케터가 딱 하는데 걔가 순간에 뻥 나왔어. 그럼 너무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걔는. 그렇겠죠. 어설프게라도 이건 지금 어떤 회사의 그 트럼이라는 거에 대한 시향. 이 회사에 가보시면 이 회사는요, 자기네 시향을 다 이렇게 다 해놔요. 여러분 이 회사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 이 회사가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쭉 보시면, 와, 정말 하나 만들 때, 물론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런 시향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더라고. 그러면서 훨씬 더 회사가 신뢰감이나 장인 정신회 같은 것도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성보다 수공 작업. 파워포인트가 좋지만요, 보드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드 만들 때 손에 3M 묶고 해도 보드 왜냐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아직도 보드 PT를 많이 해요. 보드 이렇게 딱딱딱 걸어놓고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왜 여러분 아시죠? 컬러도 바뀌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빛으로 싸면 이 빛 발광하는 것 때문에 색도 잘 안 살고. 근데 요새 보면은 돈 나간다 해가지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보드로 안 하고 이런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러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좀 수공예로 좀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거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 실내로 제가 어떤 거를 디자인안을 좀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명한테 제가 이게 알바 스타일로 줬어요. 그랬더니 3명한테 줬는데 2명은 그냥 파일을 보냈어요. 파일을 보냈고 1명은 우편물로 보냈어요. 근데 이만한 거에다가 그 검은 보드에다가 이게 자기가 안 3개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색 그거 번지지 말라고 그 플라스틱 코팅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살짝 얹어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대로 갖다 줬을 뿐이야. 우리 사장님한테, 옛날에 다니던 사장님한테. 그거는 프린트를 했고요. 참고로 제가 만약 흑백이었으면 저는 흑백으로 뽑았을 거예요. 나는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게. 누구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칼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칼라 전용지도 아니고 그냥 에다가 뽑아가지고 포츠캐치를 찍고 그 사람은 그거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일이 아니라 거기 회사 취업됐어요. 얘는,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얘가 잘하지. 얘 뭐냐, 얘. 취업돼가지고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바로 너무 편한 것보단 디자인 자체가 손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디자인에 그런 거를 묻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프로다, 안 프로다는 3%예요. 제 아마추어 같아, 제 프로 같아. 이거는 3%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마추어는 끝 마무리가 일단 허접이에요. 잘해 왔어도 끝 마무리가 대충이고, 프로는요, 끝 마무리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해요. 그게 프로예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드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딘지 알겠죠? 3일,
3일 그 제약 그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이렇게 해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이거는 어떤 거에 치중한 한, 이거는 어떤 거에 치중한 한, 어떤 거는 치중한 한,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이유는 없어.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걔네들은 그냥 그날 그때 뭐냐, 그때 자기 눈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요. 근데 왜 디자이너는 왜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냐면 이거는 디자인의 양심 같은 부분인데 뭐 실무자에 그런 사람 100명이나 있겠냐면은 정말 아닌 걸 고르면 디자인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뭐 디자인 회사 CEO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무자에서 만약 그런 얘기 했다면 뭐가 제가 날아가겠죠. 난 이건데 절대 아니면 나 이거 지금까지 한 거 없어 볼래. 카리스마는 있겠지만 근데 디자인의 자세와 양심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싶으면 디자인 전문가니까 내가 이거 하느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굽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뽀개는 거. 난 절대 안 뽀겠지. 아울렛에서 팔아버릴 텐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막 정말 된다고 하면 오래 못 가겠지. 오래 못 가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바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한다면 뭐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와서 이제 싸우는 거야. 이거 하나만 두고 이제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러리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들러리들. 그리고 개발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들러리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급수되는 사람들은 메인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애들 신빙이나 이런 애들은 들러리 팀. 그런데 걔네들은 스타디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팀도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뭐 모티브,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전문성, 그다음에 제3자의 만족성, 뭐 그래프를 많이 이용한 시안, 그다음 우선순위를 둬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맥락은 프레젠테이션 일반 프레젠테이션이랑 맞는데 약간 태틱스는 약간 달라요. 디자이너 분들은 제일 크게 다른 게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면 피곤해지니까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선순위를 부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블랭크 시트는 좀 많이 비어있을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좀 리뷰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파이널 클래스죠. 다음 시간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매번 강의를 할 때 저번에 리뷰한 거 이렇게 리뷰를 하죠. 그거를 이제 다 한꺼번에 리뷰를 할 거예요. 한꺼번에 리뷰를 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뭘 했고 계속 뭘 했는지 계속 여러분이랑 이렇게 체크하고 또 기존에 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좀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이미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미지를 개발을 하고 했으면은 관리하고 뭐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만들까요? 네, 뭐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요약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약 정말 리뷰를 많이 해요. 매 시간마다 리뷰를 하고 최종에도 리뷰를 하는데 제가 리뷰를 여러분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장을 오래 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프레젠터도. 어떤 건 팍팍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리뷰를 시간이 계속 오버하면서 리뷰를 하는 게 리뷰는 수업 듣는 것만큼 중요해요. 왜? 여러분 어차피 집에 가서 리뷰를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안 하고 나도 알고 있고 수업 시간에서 계속 리뷰. 제가 영어 할 때 말씀드렸죠. 리뷰를 계속 많이 하면 알게 돼.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건 SPSS하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의 그런 전반적인 능력 향상이에요. 감 향상, 자신감 향상 이런 게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개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큰 거 잘 본 거예요. 어떤 수업에서도 그런 모티브까지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마케팅을 전공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저도 몇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게 되냐 우스워졌단 말이야. 그게 우스워진과 동시에 나한테는 쉬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한다는 거다. 그 윗단을 잡으니까 얘네들은 다 쉬운 거고 내가 강의하면 할 수도 있겠다. 모든 게 우습고 쉽게 여러분이 마케팅 뭐 플래너들 하는 게 쟤네들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말이 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들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순간 여러분이 훨씬 더 강력해져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크리에이티브가 있으니까. and 여러분 손이 있잖아요. 손으로 그려내는 스킬 무시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수많은 플래너 중에 제가 그나마 사람들 뭐 하고 하는 게 제가 그 와중에 이 손 쓰는 게 좀 돼요. 제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하고 이게 보는 눈도 있고 왜 제가 브랜드 회사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조금 포인트로 잡히는 건데 저 말고 이제 다른 플래너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 감이 없어요. 네, 전혀 뭐 색쓰고 뭐 한마디로 요리랑 똑같잖아요. 먹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SPSS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아는 거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쭉 하다 보면은 아마 리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최상준 씨 말대로 저도 ASAP로 빨리 마치기는 하겠지만, 리뷰도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해서 좀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과정 마치면서 그런 자신감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SPSS 뭐 아주 작게 생각해보면, 내가 과정을 통해서 SPSS를 이 정도까지 알겠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게, 저도 그만큼 알아요. 진짜. 물론 여러분보다 좀 더 알 수는 있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난 책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책을 안 보고 SPSS하고 뭐 하고 있으면 저도 여러분 정도 선이에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숙달동. 숙련공이냐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찌끔찌끔 하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지.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이런 거는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알려줘봤자 나만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많은 부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일단 숙련하는 거, 뭐 익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에서 뭐 박 팀장님 뭐 저쪽 분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치고 탁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면은 저는 제 과정에서 거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뭐 제가 뭐 기획서도 가르쳐주지만 제 과정을 두고 기획서를 막 푹푹푹 잘 써. 그래서 하면 나온 분이 있긴 해요. 나온 분이 있었어. 근데 난 그분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말씀드린 저는 만 번 이상을 썼어요. 한석봉처럼. 제가 많은 부분을 뭐 쉽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노력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습다, 쉽구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만 좀 알고 간다고 하면 많은 부분을 알게 될 거고 또 제가 뭐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내에서도 좀 교육을 좀 하세요. 박 팀장님도 가셔가지고 좀 사내에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애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뷰를 하게 돼요. 리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나한테 못 물어봤던 것도 물어보게 돼요. 왜? 누굴 알려주려고 하니까 뭘 좀 더 알아야 되거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리뷰하고 이미지 매니지먼트를 해서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